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자전거는 바로 자이언트의 디파이입니다. 바로 디파이 중에서도 가장 국내에서 팔고 있는 가장 최상급인 디파이 어드밴스드 프로 제로입니다. 아쉽게도 이 디파이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그러니까 자이언트에서 원래 SL 등급을 만듭니다. 네, SL 등급을 만들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SL 등급이라고 하면 자이언트에서는 이제 그 C포스트와 이게 이 일체형인 잘라 써야 되는 그 모델이 있기는 한데 한국에서는 들여오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또 한 가지죠. 바로 그만큼 한국에서는 엔듀런스 장르가 외국처럼 그렇게 붐은 아니다, 그렇게 엄청나진 않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엔듀런스 장르에 대한 부분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자전거 회사 입장에서는 뭐 파리 루베나 아니면 뚜르드 프랑스에서 이런 그 코블스톤 구간 같은 것들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빠르게 지나기 위해서, 선수들을 위해서, 좋은 기록을 위해서, 우승을 위해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자전거를 이제 판매로 본다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아직은 아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런 그 험지나 이런 비포장 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냥 레이스보다는 이런 엔듀런스나 아니면 그 그래블 같은 그런 장르들이 굉장히 또 붐이 일고 있는데, 국내는 아무래도 제 아무리 생각해도 도로의 포장 상태가 너무나 좋습니다. 사실상 도로 포장 상태가 진짜 거의 세계 최고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죠. 또 땅도 작기 때문에 포장할 도로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5년 전만 해도 진짜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놀러를 가면 시골길 같은 경우에는 뭐 흙길 이런 데 많았는데, 요즘은 시골 가도 흙길인 데가 어딨나요? 사실상 그 끝단에 있는 도로 살짝이나 뭐 흙길이지 다 포장이 잘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듀런스나 이런 그 그래블 장르가 조금 이렇게 외국보다는 조금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자전거의 장르는 뭐 그렇게 그냥 뭐 도로에 국한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자전거를 타면서 느낀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태안을 갔을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태안을 가서 이제 자전거 라이딩을 하면서 속도계 파일을 넣어갔는데 속도계 파일을 업로드를 하지 않고 그냥 탔습니다. 그래서 이 엔듀런스 장르의 그 맛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나의 목표지는 꽃지의 수욕장이다 라고 이제 세팅을 하고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코스로 어떻게 갈지는 정하지 않고 라이딩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혼자서 투어, 그러니까 여행을 하듯이 그냥 내가 이렇게 가다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내가 이렇게 가다가 진짜 좀 험한 길이 나오더라도 좀 들어가고 싶다, 그렇고 뭐 흙길이 나오거나 저기 진짜 경치 좋은데 로드 사이클을 타고 25C 타이어를 타고 갈 때는 저기 진짜 달려보고 싶은데 저기 달리다가는 펑크가 날 것 같네 하는 불안한 느낌이 드는 도로에서도 얘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 없어, 그냥 가면 돼 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엔듀런스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엔듀런스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거의 로드 사이클, 레이스용 로드 사이클과 거의 동일한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저도 태안에 갔을 때 복귀를 하는 동안 그 코스에서 그래도 그 콤은 뭐 당연히 제가 못 따겠지만 그래도 트로피를 하나 좀 짧지 않은 공간에서 챙겨왔을 정도로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엔듀런스, 즉 이 디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디파이의 특징은 이제 몇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장거리나 험지나 이런 데를 갔을 때 편하게 해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가성비인데요. 첫 번째, 편안함은 이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타이어인데요. 이 타이어가 바로 32C 타이어입니다. 32C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가늠이 잘 안 되시겠지만 보통 웬만한 로드 사이클에는 25C를 다는 것이 보통입니다. 25C를 보통 다는데 이게 32C인데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입문했을 때 쓰던 타이어는 23C였거든요. 체감상으로 거의 2배의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진짜 엄청난 승차감 그리고 안정성 이런 것들이 일반 레이스용 로드바이크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데요. 특히나 좀 험지나 모래나 뭐 흙길이나 이런 좀 비포장길을 갈 때 큰 차이가 나고요. 이제 접지력이나 이런 푹신함이 다르고 공기압을 한 75에서 한 80 정도 놓고 뭐 그 이하도 괜찮지만 그 정도로 놓고 라이딩을 하면 진짜 거의 이렇게 작은 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이렇게 진짜 어느 정도 진짜 거짓말 안 치고요. 살짝 이렇게 오잉 하는 그 이렇게 그 탄성이 느껴져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없다면 손목에 오는 이 이게 따닥따닥따닥 이게 얘는 떠러렁 떠러렁 똥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맨바닥에 자는 거랑
침대에서 자는 거의 차이? 약간 이런 차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그 MTB 샥이 또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좀 약간 비약이 있고, 어쨌든 로드와 비교를 하면, 딱딱한 로드와 비교를 하자면 작지 않은 진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엔듀런스와 레이스용 로드바이크의 가장 큰 차이, 갭의 한 부분은 바로 이 타이어라고 생각합니다. 타이어에서 주는 느낌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운힐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다운힐에서의 또 차이가 또 엄청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접지력이 다르기 때문이죠. 공기압을 로드 레이싱보다는 조금 낮게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코너에서도 이 넓은 타이어 때문에 접지력이 더 많이 확보가 되고, 거기다가 이 엄청나게 믿음직한 슬램에서 가장 높은 구동계의 유압 구동계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힐에서 느끼는 그 안정감은 뭐 말도 할 필요가 없죠. 진짜 뭐 험지나 이런 거를 달렸을 때도 브레이킹에 대한 뭐 아쉬움은 물론 뭐 MTB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엄청난 안정감을 로드와 비교했을 때 줍니다.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여행을 갈 때, 진짜 내가 마음 놓고 여행을 가고, 나는 사람들과 막 경쟁을 하고, 막 앞사람 궁뎅이 보면서 침 흘리고 막 진짜 막 흐르면 안 돼, 막 이게 뭐 더 잘 타고 싶다 이런 게 아닌데, 느리지 않은 속도로 내가 정말 자유롭게 웬만한 거의 모든 도로를 여행을 하듯이 내가 이런 그 로드를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께는 굉장히 적합한, 아주 딱 맞는 장르가 바로 엔듀런스 장르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로드바이크를 생각을 하는데 나는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그룹 라이딩으로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따라다닐 것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까지 막 가벼운 경량충도 아니고, 자전거는 나에게 진짜 순수한 여행이고, 나는 가다 보면은 좀 내가 원하는 길, 뭐 자갈길이나 흙길이나 이런 데도 좀 가면서 좀 이렇게 낭만과 이런 걸 좀 즐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디파이 같은 엔듀런스 장르가 정말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편안함의 또 한 가지 부분은 바로 디퓨즈 시스템인데요. 이 자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디퓨즈 시스템이라는 거를 웬만한 엔듀런스 모델과 그래블 장르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퓨즈 시스템은 뭐냐면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본을 만들 때부터 적층하는 방향으로서 상하의 바운스가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누르면은 이게 휘어지는데 잘 티가 안 날 거예요. 근데 저는 느껴져요. 이게 핸들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 움직이는 폭이 어느 정도냐면 위아래로 했을 때 무려 12mm가 움직입니다. 12mm. 그러니까 1.2cm가 움직이는데, 이 폭이 1.2cm라 하면 작은 폭은 아니죠. 그 때문에 라이딩을 할 때 손에 전해지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타이어에서 그 충격을 다 한번 먹어주고, 그리고 이 핸들바에서 그 충격을 다시 한번 또 완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디퓨즈 시스템은 핸들바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요 C포스트에도 들어가 있어서 C포스트도 움직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손 가지고는 안 돼요. 체중 가지고 해야 되지만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라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피로감을 덜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디파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제 제가 항상 자이언트를 리뷰를 할 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가성비라는 단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자전거의 가격을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가성비를 붙일만 한가라는 이제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번 따져보면은 이 자전거의 가성비는 매우 훌륭합니다. 왜 이 자전거의 가성비가 훌륭하냐면, 자, 물론 첫 번째로 이 자전거 가장 큰 특징은 이 자전거의 구동계. 이 자전거의 구동계. 제가 지금 이 기어 세팅을 잘못 해놨네요. 또 욕 듣겠다 이거. 슬램 레드 엑시스 이탭 12단입니다. 슬램에서 나오는 현존하는, 즉 현존하는 구동계 중에 가장 좋은 구동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이 구동계에는 파워미터까지 달려 있습니다. 파워미터. 자이언트가 진짜 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자전거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또 읽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자이언트는 생각했을 거예요. 자, 과연 이제 다음은 무엇이냐? 그래, 이제 온 세상이 풀 카본에 같은 카본에 좋은 거 이제 다 집어넣고 하는데, 이 다음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자이언트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그것은 바로 파워미터구나. 네, 맞았습니다. 지금 파워미터가 굉장히 대중화되고 있죠. 그래서 자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사 브랜드로 파워미터를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이 스램은 기본적으로 다 이 스램 거를 쓰지만
시마노 파워미터 같은 경우에는 자사에서 자이언트에서 만든 파워미터를 붙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파워미터를 공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스램 같은 경우에도 자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파워미터가 붙어있는 모델을 붙여놨죠. 그래서 이 풀 카본 자전거에 이 구성에 그리고 최상급 구동계를 달고 거기다 파워미터까지 달았는데 이 가격이면 다른 브랜드들과 비교를 해보시면 가성비가 진짜 괜찮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좀 느끼실 진짜 이왕이면 나는 최상급 구동계로 가고 싶은데 파워미터 또 달아서 또 이중 지출하기 싫어서 한 방에 파워미터까지 최상급으로 난 다 그냥 쌍그리 그냥 한 번에 그냥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바로 그렇다면 이 자전거가 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디파입니다. 먼저 이 프레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TCR과 거의 동일한데 슬로핑이 아주 조금 더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덕분에 이렇게 그 C포스트가 길어져서 이 디퓨즈 시스템 이렇게 열렁열렁 하는 그 시스템이 조금 더 이제 더 적용이 될 수 있게 돼 있겠죠. 그리고 C스테이도 이렇게 낮아져 있어서 반응성과 그리고 경량화를 둘 다 동시에 실현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장 같은 경우에는 자이언트에서 나오는 이 컨택트 SL 안장 중에서 뉴트럴과 그리고 포워드 안장이 있는데요. 포워드 안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레이싱이고 뉴트럴 안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엔듀런스 성향이기 때문에 내추럴 안장이 달려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좀 레이싱처럼 생겼는데 이 쿠션이 생각보다 좀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타보면은 굉장히 엉덩이에 편안함을 주고요. 어느 정도 안장통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핸들바 같은 경우에는 카본인데 살짝 옆에서 보면은 위아래로 살짝 납작한 형태입니다. 뭐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소소한 아쉬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애초에 이럴 거면 그냥 핸들바를 전체로 그냥 다 동그랗게 해놔야 뭔가 마운트 같은 걸 많이 달 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게 엔듀런스에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히 그 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위에 커버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선이 살짝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터널 형태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케이블이 이렇게 외관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살짝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보이지 않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구동계는 슬램 레드 이탭이기 때문에 이렇게 후드가 이렇게 크게 이 그 병정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160mm 로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아주 그냥 짱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디파이 데칼 같은 경우에 요 약간 그 형광색에 가까운 이 청색이 살짝 조금 아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진짜 딱 하나 아쉬움을 뽑자면 요 데칼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요거를 조금 이렇게 너무 튀지 않게 좀 심플하게 했다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32C 타이어인데요. 32C 타이어는 이제 타이어의 특성상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완전 매끈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그래블이나 이런 약간 그 임도나 비포장길을 갈 수 있도록 트레드가 좀 파여 있는 그런 타이어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32C의 엄청난 두께와 안정감과 노면 접지력으로 인해서 라이딩 시에 아주 편안함 그리고 다운힐에서의 안정감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타이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슬램 레드 이탭 엑시스 12단입니다. 그리고 이 구동계는 뭐 거의 뭐 로드 바이크에서는 지금 이제 끝판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디자인이나 이렇게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는 디자인이나 뭐 이런 부분 제가 뭐 나중에 이 슬램 레드 그러니까 스램의 이 전동 구동계가 왜 좋은지도 영상을 한번 만들 건데요. 진짜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저도 시마노 DI2를 참 써보니까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짜 스램이 진짜 이를 갈고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거기다가 12단 구동계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에 부분이 좀 촘촘하고 위에 부분이 좀 크기는 해도 그런 부분에 이제 기어가 좀 비는 거에 대한 부분을 좀 채워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평지 라이딩이나 이런 전천후성에서 굉장히 12단 구동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도 아주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뭐 엔듀런스 장르에서는 특히나 이 스램 구동계가 더 좋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배터리를 하나 그냥 추가로 사서 공구통에 넣어 다니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진짜 장거리를 가거나 이런 먼 여행에서도 이게 하나 떨어지면은 그냥 갈아 끼우면 되니까요, 새 배터리를.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크기도 작기 때문에 저 배터리를 그냥 하나 사서 한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사서 심지어 한 2개 사서 충전을 해서 공구통이나 가방에
안장 가방에 넣고 다니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듀런스 장르에서도 오히려 시마노보다 스램이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크랭크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4633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거를 이제 컴팩 크랭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스프라켓은 1033, 즉 무슨 말이냐면 얘가 10이고 맨 뒤는 33, 앞이 33이잖아요. 그래서 오르막길에서 1대1 기어비를 만들어줍니다. 1대1 기어비라 함은 페달을 한 바퀴 돌렸을 때 바퀴가 한 바퀴 돌아간다라는 거죠. 즉 웬만큼 어려운 경사도가 좀 있는 어필에서도 어느 정도 어렵지 않게 무릎에 너무 다리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라이딩을 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디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파이는 바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자전거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시승을 하면서 꽤 짧지 않은 시승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장거리 라이딩도 해보고 단거리, 험지, 자출도 해보고 여러 가지들을 해봤지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그래도 아직까지 가장 좋은 장거리의 동반자는 저에게는 가벼운 자전거라는 거는 저는 이제 생각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어필에서 이것저것 다 하고 하면 무게가 한 8.5 정도 나가기 때문에 제 포커스와 비교하면 좀 무거워요. 제가 계속 이런 얘기 하니까 저 경량충 새끼 또 시작이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어떻게 하시면 제 소신이고 제 고집이고 그냥 제 아집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은 이 자전거는 진짜 제가 얼마 전에 태안 갔다 왔을 때 그런 때에 진짜 완벽한 자전거입니다. 여행을 떠났는데 근데 길을 몰라. 그게 어떤 길이 나올지 나 모르고 나는 내가 원하는 데 가고 싶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좋은 길이라는 것은 꼭 이런 포장된 도로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가면은 뭐 진짜 말 그대로 이런 숲속에 좀 자갈길 가면서 하면서 거기서 샌드위치하고 이렇게 우유 하나 딱 먹고 이런 상상해 보세요. 뭔지 아시죠? 그런 것. 내가 만약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샀다. 그런데 나는 도로에서 막 MTB나 이런 것들은 너무 무거우니까 그런 거는 또 싫다 라고 하시는 분에게 진짜 완벽한 게 바로 이 엔듀런스, 이 디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전거를 이제 뭐 시승을 하고 이제 반납을 해야 되지만 그런 여행을 좀 떠나고 싶을 때는 얘가 좀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는 제 돈으로 사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 멀리 꿈으로 접어두고 다음에 제가 뭐 진짜 뭐 금전적인 여유가 된다면 얘를 한번 좀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네요. 어쨌든 오늘은 이 디파이에 대한 리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엔듀런스 장르에 대해서 조금 이제 궁금하거나 나도 엔듀런스 한번 타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다면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항상 안전한 라이딩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거짓말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요. 조금 있으면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저는 빨리 도망을 가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